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200포인트 넘게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내장 오늘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대표님? 파생해서 숏을 치더라고요. 시가가 고가면서. 맞아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한 1조 2천억 네. 때리면서 말로는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오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불확실성, 네. 파워장 불확실성 등등인데 저는 전에 시간에서 2650대 제가 조종장에서 인버스 곱을 사라. 그때가 2,450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현상 보고 2,550부터 원부터 인버스 곱을 챙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밑으로 갈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2,500도 깰 거로 봤는데 네. 오늘 파생시장 보고 뒤에서 하는 냄새 보고 내일이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 그냥 오늘 매도한 걸 바로 바꿀 것 같은데 거기서 흔들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었다가 그 코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전번 시간에 이걸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선 사고 뒤에서 판다. 근데 22일부터 달라졌어요. 22.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듯이 보이지만 파생 쪽에서는 매도로 그러니까 EM이나 EWI나 네네. 뒤에 ETF를 속아갖고 같이 엎어쳐서 하락을 유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인버스 곱사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22일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EM 그 역V자 속도를 봐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딱 뭔가 39불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급격하게 매도를 안 해요. 네. 그러면 EM이나 EW에서의 공격은 멈췄는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가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전장에는 죽였어요. 마이너스 500원까지. 근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삼성전자는 보아 플러스를 만들어요. 네. 보아 플러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만들면서 다른 것들을 급락을 시켜요. 화학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단기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체감 지수를 보면 완전히 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오늘 파생 매매를 하신 분은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200% 오르는 과정에서 야간 선물은 34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면 오늘 대충 343까지는 아침에 갈 거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네. 대충 못 가더라도 342.5나 343.5. 그런데 오늘 시가가 고가면서 삼성전자 죽이면서 다른 것들 하방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결제를 12,000개 늘리면서 공격하니까 이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21선에서 이렇게 200포인트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는 시가가 고가면서 죽였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마의 12,000 제가 6,700원을 마의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2,000. 72,600원이에요. 네, 맞아. 72,000이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 삼성전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월 30일이에요. 지금까지 72,600원에 700원만 가면 이건 왼수예요.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파생해서 8천억 조대면서 때리는. 오늘도 똑같이 그 삼성전자 오늘은 당연히 72,700원 돌파해갖고 한 73,000원 정도는 구경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파란 색깔로 두 개를 딱 표시했죠. 요때가 의미 있는 날입니다. 6월 8일. 요게 이제 삼성전자 7만 전자 공포를 만들었던 때고 만기일이고
이때 삼성전자 7만 전자 때 선물이 342.45였어요. 네. 요 똑같이 요날 6월 22일입니다. 삼성전자 7만 1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그래프 보면 삼성전자는 7만 전자 안 깨고 쌍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물로는 여기서 3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 6월 8일 날에는 저점이 342.45인데 요거는 339예요. 그럼 요 3포인트 정도 에너지에 미결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거의 한 2, 3만 개가 쌓여 있는데 오늘 그거가 청산 들어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오늘은 미국 시장 올라와서 뺐잖아요. 네. 내일 미국 시장 빠져도 뺐다 올릴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 갖고 이용하는 거.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왜 나올까라고 할 때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장까지는 계속 누르는 에너지로 갔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오늘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이 72,700원이 이게 웬수인가? 이게 왜 이런 매매를 하지? 그리고 눈앞에 보는 거는 뭐 미결제를 12,000개 오버나이트 하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3천억 때리지 선물에서는 장중에는 1조 3천억을 때려요. 그거를 거래 상대방인 금융투자가 1조를 받아줬어요. 네. 근데 막판에 이겁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500원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수는 못 돌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 100원 차이 에너지지만 저는 여기서 뭔가 얘네들이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쁘게 나와도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1, 4분기보다는 좋게 나오는 확신 있는 에너지가 있나 보다라고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정도 급감한 6천억 원대였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는 그보다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자는 쪽이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믿지 말자. 그래서 7월 7일 정도에 그 확인하고 하자. 확인해 보자라는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팔고 삼성전자도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 하자라는 개념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인버스급 사자. 그런데 오늘 파생시장에서 그래서 인버스급 챙겨라라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내일이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거든요. 네. 내일과 모레 정도에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뭐 컨센서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적은 나쁠 거예요. 뭐 3분기 뭐 적자인데다가 뭐 근데 말을 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시간이 그걸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삼성전자 이번 2,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1, 4분기보다 좋을래나 보다라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마이너스 4조 적자가 났는데 네. 거기가 한 1조 정도 줄래나? 이런 의심이 좀 체크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다른 것만 커버하면 전번 분기보다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하나가 밑에 C가 8개를 커버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1% 올라가면 밑에 8개가 1% 빠져도 니꼬르예요. 그만큼 코스피 200 인덱스의 영향력이 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뭔가 좀 수상해요. 파생시장에서. 그래서 앞에서 사고 뒤에서 때렸는데 요새는 앞에도 사고 뒤에서도 때리는 걸 축소시키면서 그동안 하방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5일 정도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게 오늘 파생시장을 쌓아본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쌍바닥을 그리고 그러니까 7만 전자를 깨지 않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폭은요? 얼마나 될까요? 2,000원. 2,000원이요? 8만 전자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73,500원에서 74,500원. 근데 그 정도가요. 또다시 2,620이나 2,650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000원이 어마무시한 에너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뭐 8만 전자에서 이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8,000원 올라간다 에너지, 이거는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조 들어와야 가능한 얘기예요. 외국인 10조, 매수가요? 매수가 10조 네. 정도. 근데 6월 지금 우리 지수가 꼭지가 6월 12일 날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조 3천억을 때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지금 매도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샀는데도 매도로 잡혔다는 얘기는 다른 거를 더 많이 때렸다는 얘기겠죠. 화학주라든지 엔솔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그럼 다른 것들은 때리면서 삼성전자만 잡아놓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겁났던 게 뭐냐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시점 나올 때 부러뜨리면 이게 2,450에서 2,500 간다.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파생 시장에서 어떤 이게 수치입니다. 제가 꼭지 치고 나서의 현재까지가 선물에서 2조 4천억을 때렸어요. 현물에서는 1조 3천억을 때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가장 위험한 전략은 삼성전자를 이제 현물에서 때리고 선물 합성한 거 매도한 걸로 차익 실현 더 빼갖고 하는 게 이걸 폭탄 제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로 해서 인버스를 한 2,600원까지 본 거예요. 2,600원이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7만, 7만 2천, 7만, 7만 3천, 7만 4 이렇게 놓고 매일 종가로 거놓고 싸움을 보는데 요번에 5월 말에서 6월 8일 날 2,450원 여기서 사서 오늘 딱 2,560원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72,700원. 그래서 반이든 70%는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게 2,600원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요게 2,600원 선 아닙니까? 요 50원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합주까지 있어 50 내지 70포인트 빠져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까지 있어 이게 인버스 곱이 2,600원 찍으려면 종합주까지 있어 2,500 붕괴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50원짜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정도 이거 갖고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올리면서 인버스가 2,000 여기서 한 2, 30원 빠져요. 그러면 이건 수익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오늘 그 포지션 오늘 눈앞에 딱 보면 끔찍하거든요. 네. 하락 좀 많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주대했던 것도 고점에서 짱 올라온 것도 뭐 로봇 루닛이라든지 비노라든지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도 그 80만 원만 가까이 가면 그거는 또 3번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바스켓 매매에서 오늘은 상단이 딱 맡겼고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도 빠지니까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변동성 요새는 8천억과 1조가 하루마다 반대로 가요. 미국 시장 올랐는데 올려놓고 죽여버리면서 한 8천억 1조 때려버리고 또 미국 시장 급락했어요. 마이너스 160원. 시가가 저가면서 또 땡겨버려요. 그 진폭이 338과 343에서 갇혔어요. 네. 요 5포인트에서 조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동안. 그것도 나스닥하고 반대로요. 네. 그런데 오늘은 쌍끌이 매도하면서 금융투자는 그걸 받아줬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막판에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과 모레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500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싸움 같아요. 여기서 72,500원 안 깨고 73,000원 가고 인버스가 2,550원을 깨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아침에 딱 봤는데 마이너스 한 150이에요. 그런데 시가 저가면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는지 내일 보시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나?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적 검증을 해야 되는 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만큼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더 좋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주가가 오히려 차익 부러질 수 실현으로 있다. 무너지고 예. 그게 최종 확인이 7월 25일이나 27일에 SK하이닉스나 그때 시가상위 종목도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종목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데 네. 오늘 파생시장에서 움직임 보면 미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얘네들이 아는 롱숏이 들어갔나
이런 냄새가 파생시장에서 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이는 데서도 사고 뒤에서도 사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임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물줄기 종목들이 탄력받고 더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요. 네. 지수를 막아주냐 붕괴시켜 그런 용이지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 2달간은 기대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왜 기대하지 말면 저는 이거 기대는 7월 25일 날 연준이의 금리,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거기 그러면 지금 2달간 그거 매크로에서 금리가 결정하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실적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시장 오늘 갔다 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건드릴 거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뭐 인공지능 AI든 뭐 GPU 관련된 종목이든 시스템 반도체든 차량 반도체든 고가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걸 유지해서 더 보내나 네. 아니 이제 차익 실현내는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삼성전자에서는 이상 징후가 나온 것 같고요. 파생에서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일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1만 원 지지해갖고 새롭게 가려면 네. 3.4조 적자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크게 예. 줄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그 시간에 급락 이게 악재가 뭐 중국가에 뭐 노이즈 이런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될 때 그거를 커버해서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선순환이 또 나와줘야 돼요. 네. 거기는 저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칩셋 미디어도 있고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데 칩셋 미디어도 가만 보면 3만 원과 3만 원에 계속 올려놓고 팔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면 네. 판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을 흔들어 갖고 이거를 현장이 딱 파생의 뒷그림자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겁을 내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빼죠. 그럼 말이 털릴 겁니다. 이제 2,500도 깨고 이거 네. 뭐 거기 털리지 마시죠. 시장이 좀 빠져도 좀 네. 버텨야 되는 시장이란 말씀이신 7월 거죠? 7일까지는 버텨보시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발표 확인하고 확인하고요. 예. 예. 그 전까지는 시장이 막 빠진다고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늦으셨어요. 그냥 2600 6월 12일 날 그 징후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서 또 어마무시하게 빠진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더 빠진다고 해갖고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터는 거는 네. 그때보다 더 올라갔거나 강하게 유지하는 걸 오히려 현금화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수수령 로봇, 그 다음에 조선, 한국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건 현금화 시켜요. 또 지금 그 밸류 체인에서 미국 땅 파고파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 제일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요새 시장의 종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속도도 엄청 빠른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단위 수주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은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급등 때 그 뭐 방송이나 이래서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4만 3, 4천 원대. 현대건설 우선주도 8만. 요새는 예. 그거는 건설주 섹터입니다. 수주에 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든 그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먹이 가깝다. 펀치? 멀리 수주에 갖고 들어오는 수주보다 네. 7, 8월 달에 부동산 PF 문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이 먼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올려놓고 그대로 원위치 않은 완전히 그냥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 그러면
현대건설 플러스 재료와 마이너스의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는데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시 원위치 왔죠. 원위치 왔을 때 사십시오. 또 그러면 이런 게 화상을 또 분출하고 요게 큰 파동, 작은 파동,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하단은 저는 현대건설은 38,000원, 상단 45,000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상단이 뚫릴 때가 진짜인데 그건 현대건설이 5만 원을 가는 때가 진짜일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7월 달도 동결, 9월 달도 동결돼야 됩니다. 금리가 네. 미국에서. 예. 예. 그래야 확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부동산 PF 문제를 체크할 때 우리가 시장에다가 뭐 갖고 판단해서 전략 물어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래에셋증권? 예. 예.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의 또 금융주 갖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금융주 흐름이 최근에 어떤가요? 요새 예. 실적은 좋을 거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근데 수상해요. 네.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와요. 저는 제가 현장주의 아닙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완전히 요런 모양 보여줍니다. 끝내주죠. 완전히. 와, 수주했어. 그날이 재료 노출 고점이에요. 그리고 원위치예요. 근데 저는 122선이 지지할 것 같거든요. 또 뒤풀이 파동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상해요. 한국 금융 지주. 그동안에 거의 3월달, 4월달 이 바닥의 선을 이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어요. 네. 한국 금융 지주 딱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한국 밸류,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카카오그룹 요새 주가 보이지 않게 이게 다 연결돼. 그러니까 요새 보면 롯데그룹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한국금융 지주,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작년 10월 때 춘철 레고를 할 때는 우리가 겁내지 말고 한번 미래에셋증권하고 이거 사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엔 얘가 더블 갔다가 했는데 이 하단 깨면 저는 이건 무조건 뭔가 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만 원 깨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못 가면서 원형 천장량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게 4만 원 깨 장대 음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부동산 PF에 그 재무적 투자도 하고 막 그 이런 에너지가 제일 그 큰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보세요. 7,000원대 한번 팔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때는 역발성 전략으로 사보자 그랬지만 그때가 6,000원 초입이었거든요. 이게 8, 9,000원 가져야 되는데 갈 때에서 안 가져요. 그럼 미래에셋 증권은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마이너스, 그리고 해외 펀드들,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의 노이즈. 이래서 지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샘플링하는 종목들 딱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반기에? 저는 한국은행에서 막아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2번 하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해야 있게 될 되고 거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금 우리 또 재무장관 일본 또 재무장관 만나갖고 통화 수합을 자꾸 끌어들이는 전략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금리 인상에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까지 뚝심 있게 그냥 동결로 갈 것 같은데 네. 2번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게 다 검증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검증하는데 최소한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금통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연준의 일정을 또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현대건설 이야기로 돌아가면 현대건설이 다시 상승으로 좀 턴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 리스크가 있거나 부동산 PF가 있거나 신용등급 강등한 게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총선에 건설 해외 수준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증가. 그러니까 3년 보면 어마무시한 성장성 에너지예요. 네. 근데 이 두세 달 보면 맞고 가냐
살아남고 가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그걸 결정한 게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는 게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7월 달이 25일, 26일입니다. 요때가 우리가 금통위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동결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은 우리는 8월 24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는 그냥 요때 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 때 하면 어쩔 수 없이 요 10월 10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3개월이나 6개월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잖아요. 이거를 검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증자 짱돌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영향이라고 봅니다. 큰 기업마저도 SK 관련된 종목들도 또 아니면 CJ그룹도 이것도 제3자 유증도 아니고 주주 배정이나 오히려 일반 주주 투자자들을 각출해서 자금 조달하는 승부수까지 걸잖아요. 그럼 그룹이 그 전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보나 채권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예. 유상증자를 지금 보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도 그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만큼 뒤에서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지어는 주주공모 증자까지 하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7, 8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춘천 네거랜드 확산되는 리스크가 제가 꼭 그 6개월 지나서 다시 그 7, 8 여기 다시 온 겁니다. 이게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게 넘고 가냐 못 넘고 가냐 이게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요새 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갑자기 수직으로 급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이런 연속 적자인 기업들 네. 보시면 이거는 그냥 45닥터는 그냥 매수세도 없으면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7, 8월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7, 8월장은 또 한 번 반드시 실적 나쁜 기업은 이번 분기 실적 이후에 살아남나 생존을 할 수 있나 그거를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재무구조 취약한 것들은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그나마 수급 들어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도 요새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재료 호재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시간 외 상한가 치면 그날 바로 때려버립니다. 네. 그 다음날. 전번주에 철도주에 S트래픽이 상한가거든요. 그 다음날 꼭지 치고 죽여버리는. 요새 시간 외 상한가면 그 다음날 꼭지예요. 그리고 장대 운봉 만들어요. 네. 그런 장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강한 섹터들이 앞으로도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더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설비 발전 관련주 또 AI 로봇 관련주 쪽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그것도 저는 이렇게 뿌려보십시오. 네. 요 그림대로 예를 들어서 122선 밑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냐 120 평균값에서 이격이 50% 만 원이라면 15,000원 더블 2만 원 그럼 더블 인가한 거는 암만 좋다고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눌림목 때나 사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 기계. 네. 이건 시작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때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이쪽 섹터를 클러스터로 그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보여드린 종목들인데 이때가 얼마냐면 3만 원입니다. 저 얼마예요? 1, 2, 3 8만 원입니다. 저라면 이거는 보이자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다 정배 언젠가 121선 만나면 할래요. 여기 요거 같죠. 이때는 한 달에 올라오고 121선이 5만 원 만났죠. 그럼 지금은 6만 원 만나면 할래요. 근데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20일 동안 올라오면서 얘가 조정해서 6만 5천 원과 7만 원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강한 거거든요. 만날 때만 할래요. 여기 지금 이격이 있는 거는 이 종목은 안 할랍니다. 그러면 같은 섹터에서 현대건설기계 보유자연료, 두산마켓, 오히려 이격이 지금 얼마나 이 6월 10일 날 정확하게 꼭지 찍었거든요. 종합식 꼭지 찍을 때. 네. 얘는 보시면 이격이 50%나 됐어요. 그래서 얘도 121선과 주가가 만날 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전력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변전기 뭐 여러 가지의 그 SOC, 그 인프라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위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높은 것들은 차익 실현하고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두산 바켓, 그 다음에 두산 현대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는 매도 하나 오션같이. 그러면 한국전력 보시죠. 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17,800원 매수. 근데 이 종목은 적립펀드 종목이고 22,000원 가면 뚜둑을 맞을 겁니다. 이거는 시세 차익용이 아니라 저축용이라고 좀 생각하고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거 같이. 근데 얘가 요새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것도 굉장히 강한 종목.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게 이쪽 섹터의 또 선도주였어요. 이런 종목들도 보유하시면 저라면 이 종목은 8,500원 21선 절대 깨면 안 돼. 데드 잡고 깨지 않으면 추세로 간다. 깨면 끊었다 다시 온다. 끊으면 요 120선 만날 때 다시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한가. 그러면 광명전기는 전 사보겠습니다. 이건 120선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꼬리 달리고 맥을 끊어놨다가 다시 거래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뒤풀이 파동. 그래서 광명전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추세, 이것도 데드 잡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도 제일 세죠. 네. 종목 찾아보면 할 게 별로 안 보여요. 할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저는 살짝 전력설비라는 게 궁극적으로 작은 배분에서 이제 변압기라든지 뭐 송전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공장 지을 때 또 안전적인 전력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결된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동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거거든요. 아니면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해외 수주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 정책으로 발주를 줄 수 있는 것 섹터들은 뭔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어떠한 선택은 철강 쪽이나 아니면 지하화 쪽이나 철도 쪽이요. 이쪽에서는 아직 그 120선 밑이나 그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온 것들이 꽤 되거든요. 저는 그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ITI나 푸른기술이나 철도주에서는 대장이 현대로템이지만 현대로템은 오히려 넘어갔으니까 눌림목 요번에는 4만 원대 파신 분은 33,000원, 35,000원 오면 사지 그 이상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종목을 선별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급등한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가지 못했던 철강, 지하 관련주, 또 철도 관련주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럼 AI 로봇 관련주가 최근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분야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1월부터 네. 시작한 거는 삼성이 불을 지른 M&A 관련된 거.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근데 지금 120선 만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0선 이격이 3월 달에 고점쯤 이럴 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럴 때 매도해갖고 120선 아까 120선 만나면 하시죠. 얘 만났어요. 이제 좀 매수해봐도 될 만한 시기인가요? 예, 그런데 얘는 안 할래요. 왜요? 9만 원짜리 비싸요. 매출 안 나와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M&A 재료지 매출단은 안 나. 근데 매출단 나는 로보티즈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지금 이것들은 다 3월달 고점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1월달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봇의 인공 선도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봇 가는 3월 달부터 시작한 게 인공지능 AI 관련된 루닛하고 뷰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쪽으로. 의료용인데 네. 그때 수술용 로봇이 아니라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루닛은 제가 주식시장 보듯이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지능 인공지능 합성시켜갖고 새로운 사진 들어오면 이게 말기니 매니 이런 거를 관련된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들 시스템 그게 루노하고 뷰노 이런 쪽이니까 근데 로봇스타 이거 요거 한번 보시죠. 루닛이 3월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거 레이버 로봇 있을 때 3만 원, 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냥 헐이죠. 제가 이거를 이때 강조해갖고 이거를 10만 원과 12만 원대 이게 욕심 부리지 말고 팔고 이거 팔아갖고 큐렉소라든지 코레토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거의 따블이 갔습니다. 헐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각도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고 네. 이거 올랐다 옆V자 나오는 거 못 맞추십니다. 간단히해서 고점에서 반토막 순식간에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되고 뷰노도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이때 요게 이제 큐렉소가 그 키를 메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술용 로봇으로 왔어요. 그럼 수술용 로봇으로 또 몇 가지 고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 컴퍼니, 큐렉소, 고용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되는 종목 예, 중에 그러니까 고용이 있더라고요. 큐렉소가 차익 실현하는 다음에 이 고용이 오늘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120선 밑에서 그동안 안 올랐거든요. 네. 야, 로봇주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서 오늘 1년 중에 대량 거래 나오면서 치고 나간 거예요. 키 맞추기.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약간 선수적 감각이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 드릴게요. 아까 로봇스타, 로보티즈 봤잖아요. 3월달 고점 찍고 3개월달 조정한 걸 다시 이제 수술용 로봇에서는 선수용. 이거는 전업 투자가나 매일 그 시장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거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 영역이고 네. 못 가면 끊고 다시 봐는 뭐 아니면 변동성 이용하는 감각이 있는 분들 용이고 지금 괜히 또 따라갔다가 또 그냥 역V자 걸리면 또 문제되는 거니까 오히려 3개월 동안 조종한 이제는 물류 로봇에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는 게 로봇도 돌아가서 순환을 한다. 그럼 로봇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류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갖다 해서 뭐 팩토리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성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그 성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스타, 로보티즈는 그룹에서 LG나 뭔가 삼성에서 뭔가 가이드를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장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술형 로봇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자형이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네. 예. 저희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7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그 나토 정상회담이잖아요.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원전이 안 가요. 원전. 네, 원전이 안 가고 종합상사는 가요. 저는 우크라이나 요번에 뭐 프르고진 사태가 일위로 끝났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 이제 7월 중순 되면 네. 뭔가 그쪽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양상도 저는 왜 제가 나토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보냐면요. 네. 그때 나오는 빅데이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때 빅데이터가. 그때 우리가 그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방산 가치에 네. 원전을 수주해오나. 이것도 조단이거든요. 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요.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체코가 됐든 폴란드가 됐든 이게 풀려면은 보이지 않는 바이든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작이든 지분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지금 좀 뭔가 일일 반나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푸틴의 지배력에 약간 노이즈가 생긴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유럽과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나.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 따로, 독일 따로, 프랑스 따로 뭔가 통일된 단어를 못 내요. 그러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비행기를 지원해 주나. 우크라이나한테. 네. 이것도 전쟁 양상에 어마무시한, 지금 젤렌스키 얘기는 우리가 왜 자꾸 밀리고 힘들고 그러냐면 공중전에서 문제가 많다. 지상전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공중전 가면 그 F 달라.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기가 거기까지 가면 또 확산돼. 이게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뭐, 이거 또 러시아는 같이 또 핵을 건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별 시나리오 생각이 나니까 신중한 변수인데 네. 여기에서 단합된 얘기가 나오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뒤져볼래요. 그래서 7월 11일, 12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도 시다가 계속 흘러내려요. G2파워도 그렇고 함정기술도 그렇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가까이 와서 20, 30%짜리가 팍 튀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팀은 또 꼬리 달립니다. 네. 그럴 때는 반 털고 다시 봐요. 현대건설 같이. 그렇지만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검증하는 게 또 7월 중순까지의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가는 게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요? 예. 종합상사는 어떤 아이디어로 가는 거예요, 대표님? 종합상사를 볼 때 네. 대장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6월 8일과 현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요 6월 8일 날이 제가 37,800원대 때리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대적 못 간 LX 인터내셔널 밑에 단으로 돌려라 라고 했다는데 이 6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댐 터진 폭파한 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긴장관계 나오고 이때는 식량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종합상사도 갔어요. 그런데 6월 8일부터 거의 한 달간 박스에서 20일 동안 못 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치고 나간 겁니다.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이때 LX 인터내셔널 제가 이렇게 별표 친대요. 120, 요거 밑에서 역별해서 올라가고 요게 32,000원 단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36,000원 찍고 34,000원입니다. 아직까지 탄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별로 들어가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다시 이것도 4만 원 돌파하면 비율 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그나마 살아있어요. 원전보다 나아요.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얘가 제일 강해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종합상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룹의 모든 비즈니스의 상품을 같이 해외다 글로벌로 같이 팝니다. 자동차, 철도, 조선 할 거 없이 다. 그런데 이 주가가 가장 가까이 얘기해서 이 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장대 음봉 맞은 날. 네. 저는 이런 장대 음봉 맞은 날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올려놓고 죽이고 대량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 날이 안 빠지면서 순환되면 이거를 채터는 매매로, 윗꼬리 패턴이나 채터는 매매로 이런 거 나오면 일반들은 많이 털립니다. 근데 여기서 21,000원 지지하고 이제 거래량 나오면 아 이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구나. 그래서 21,000원 대도 잡고 이게 또 종합상사로서 또 새로운 다코스 되나? 이게 그러면 제2의 현대로템 같이 되려나? 이런 것들도 추적해 보고요. 가장 못 간 게 이쪽입니다. GS글로벌은 거래가 없어요. 그죠? 한번 고점 찍고 그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원전이 이런 모양이에요. 대부분들. 네. 그러면 얘가 120원 근처 많아서 이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00원, 3,000원 사갖고 3,500원 넘으면 이거 반드시 윗골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윗골이에 달려서 거래가 나면 그 다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종합상사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종합상사는 저는 큰 그림으로는
워렌 버펫이 왜 일본 종합상사를 선택했나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10년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워렌 어떤 버펫은. 그림을 그리신 걸까요? 이 동북아시아의 컨트리 리스크에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일본. 그래서 이러한 그 컨트리 리스크나 전쟁 리스크 때는 종합상사가 가장 수혜를 받거든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6.25 때 네. 우리나라 전쟁 때 일본이 부흥을 한 거와 똑같죠. 그 에너지가 비슷한 거예요. 종합상사라는 구도가. 별거 다 팔거든요. 종합상사라는 게. 그리고 어느 인맥의 노화에서 LX 인터내셔널은 알루미늄과 우리 금속에 뛰어난 인프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간단히 얘기해서 곡물 뭐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종합상사 그 비즈니스 상사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네. 인맥이나 그 사람만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비즈니스 툴을 워렌 버핏이 선택했다는 얘기. 특히 TSMC를 팔아갖고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앞으로 동북아시아 배팅 때 그 대만,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에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종합상사주는 좀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년 1월 달이 대만 총통선거거든요. 네. 총통선거에 누가 되냐가 또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집권당 친중파가 아닌 반중파가 되면 또 난리 날 것 같거든요, 한번. 그때까지 중국은 그냥 보자 하다가 이게 또 친중파가 안 되면은 또 노이즈의 승부를 또 거는 또 여러 가지의 그때 이제 뭐냐면 시진핑 입장에서 내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외부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때 대만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중국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중국 내부는 엄청난 침체입니다. 엄청난 침체예요.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정책의 노이즈 잘못 선택해갖고 뭔가 실패했고 네. 옛날에는 서로 뭔가 그 세계 집단들이 중재해갖고 뭔가 했지만 지금 온이 원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비판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교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경제는 희생하더라도 권력이나 공산당 공동부유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성장이나 외국 자본 끌어들여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내가 남핑족이란가? 남핑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삼포 세계를 포기한 족 비슷하게 네. 삼포 세대처럼 중국에도 그런 신조어가 있나요? 예, 그냥 다 포기해.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해봤자 소용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20대 그러니까 너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족이야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네. 뭐 취직한 뭐 해봤자 이게 되겠냐 이런 자포자기하고 그런 에너지가 이게 통치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쪽도 지금 숙연한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완다나 그다음에 또 헝다그룹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어떤지 이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7, 8월 때 몰아서 금리 인상 이렇게 연속해버리면 터질 거라고요. 안 터져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다음 주 6월 28일이니까 이제 6월도 더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7월에 뵙는 건데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네. 일단 2,550에서는 막아낼 건 같아요. 근데 오르는 게 저는 2,600에서 2,620 정도밖에 안 봐요. 삼성전자 2,000원 회피한 게.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 나올 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는 IT 속대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AI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고쳐지고 3개월 조정했던 거니 뒤풀이 파동 아니면 거기서 스마트 팩토리 좀 플랫폼 쪽에서 뭔가 수급 들어오는 것들 이것도 간단히 얘기해서 수주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그 트레이딩 감각으로 해보면서 그동안 급등한 122경 나오는 건 현금화 종목마다 롱숏의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아서 네. 위험한 거는 현금화 그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현금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 뭐 CJ그룹 지금 공포 만들잖아요. 이런 V자 수직 급락하는 거는 3번에 나눠서 한번 오히려 역발성 전략으로 4번은 이런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하시면서 네. 7, 8월 달에 아까 얘기한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이 잘 버티나 거기서 감을 잡는 게 어떻겠나.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삼성전자 하나만 관리하고 다른 거 다 망가뜨리는 게 제일 끔찍한 장입니다. 네. 그럼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런데 내상은 심한 장이 되는 거죠. 종목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증권맨들이 보면 요새 아마 탈진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종목 찾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요새 공격적으로 따라가면 노상장돌 맞아요. 원이 역부이자 만들고 그냥 호재 나오는데 때려버리고 이거 적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장이니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우선주 갖고 한번 오히려 역부이자 나와서 오히려 투매 나왔는데 덜 안 빠지고 거래 격감할 때 사와서 오히려 으쌰 나오면 때려버리는. 으쌰 진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 30%. 네. 세력주가 상한가 한 번만.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것들 따라가면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시간 외에서 또 이용해 먹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장은 선수도 고달픈 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채팅창에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자리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 예, 급등에 못 파셨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또 시장이 그거 펼쳐질 수 넘깁니다. 있다. 네. 장단컨대 넘겨요. 근데 그때 몸 흔들리지 그러니까 힘들어가지 마시고 30% 한번 던져보세요. 네. 그러면 요번에 가요. 가면 나머지 남은 거 갖고 더 5만 원 넘어서 팔 수가 있고 미리 판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안 가요. 그럴 때는 그때 건설주에 연결되는 시멘트를 사든지 철강주를 사든지 철도주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널려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간다고요. 그렇게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거를 이용하시죠. 네. 예.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 반이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네. 물론 2,500개면 여기서 50원 더 먹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이나 보고 저는 2,550원을 대드잡겠습니다. 깨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400원대에 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인버스 고업 진폭은 저는 50원, 70원 먹기 게임 같아요. 3개월 동안. 네. 2,600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거의 2,400, 7, 80을 와야 가능한 거니까. 네네. 그럼 삼성전자 7만전자 깨야 돼요. 근데 지금 만지는 모양이 7만전자 이번 쌍바닥을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00원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7일 날 그게 확인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수 하단은 그렇게 크게 안 봅니다, 이제는. 제가 2,450까지 열어놓고 7월 말에 바닥이다. 이제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하라. 요 의견을 조정합니다. 요번에. 그래서 인버스 산 거를 반이라도 때려라.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인사를 드릴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